빅토리 건담은 1993년에 방영된 우주세기의 정통 후속작 기동전사 빅토리 건담의 전반부에 나오는 주역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빅토리 계획의 일환으로 레지스탕스 조직 리가 밀리티아가 조직의 심볼로 개발한 기체이며 그렇기에 승리란 이름의 빅토리와 전설의 기체인 건담의 이름을 계승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드문 양산형 건담이기도 하죠. 보통 파일럿 하면 우소 에빈을 떠올리지만 마벳 핑거헷, 올리파 이노에 등의 파일럿도 있습니다. 우주세기 149년 우주에선 각 콜로니 자치 정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일본의 전국시대 같은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사이드2가 건국한 잔스칼 제국이란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마리아란 여왕이 다스리지만 여왕은 실권이 없었고 실질적인 통치권은 카가치에게 있었죠. 마치 현재의 일본같이 말이죠. 카가치는 반항하는 사람은 길로틴으로 목을 베는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잔스칼의 위험성을 깨달은 민간인 지역 유지들은 레지스탕스인 리가 밀리티어를 결성하여 그들과 대항합니다. 이들의 대결은 정의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기득권과 기득권의 대결이기도 했죠. 한쪽은 길로틴을 쓰는 만행을 보였으며 다른 한쪽은 13세 소년을 파일럿으로 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요. 殺し合いは大人たちだけですればいいんですよ。 빅토리 건담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건담이었습니다. 우선 주인공을 위한 원오프기가 아닌 양산기였죠. 마치 건담 마크2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크2는 시작기가 세대까지 만들어지고 생산 중단된 경우고 진정한 의미의 양산기는 이게 처음입니다. 작품이 제작된 시기순으로 보면 말이죠. 여하튼 이 기체는 양산기입니다. 캐논 타입이라는 파생기가 존재하기도 하며 기동전사 크로스본 건담 더스트에선 검은색 버전인 빅토리 이지도 나옵니다. 여하튼 이런 설정의 기체이기 때문에 당시로선 드문 건담들이 작전을 펼치는 모습도 나왔죠. 레지스탕스를 위한 양산형이기 때문에 특별한 커스텀 부품보단 범용적인 부품을 써서 생산성이나 유지 보수를 쉽게 하는 것, 조종하기 쉽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죠. 다만 이러면 주인공이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작중에서 우소는 기본형에 탑승하고 다른 멤버는 지휘 능력을 강화하는 장비가 탑재된 헥스타에 탑승합니다. 그래서 양산기라는 설정하에서 주인공기가 돋보이는 연출을 한 거죠. 헥사는 그리스어로 6이란 뜻으로 머리에 V자형 안테나가 아니라 육각형의 센서를 채택한 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건담을 보유한 지구연방, 하지만 그 건담을 사용할 파일럿은 스페이스노이드의 진화형인 뉴타입이었고 어스노이드 기득권인 연방은 이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은 건담이 스페이스노이드의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을 두려워해 아무로 등의 뉴타입을 배제하는 한편 건담들은 봉인해버렸습니다. 이런 묘사는 F91에서 연방군의 사관이 건담을 과거형으로 묘사한 부분. 昔こんな顔のモビルスーツがあったわね。あ、ほら、ガンダムって言ったわね。 라고 말하는 데서 드러나며 하이스트리머 섬광의 하사위에서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지스탕스의 리가 밀리티아는 자신들의 기체가 건담이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지만 반대로 적인 잔스칼 제국은 가급적 건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적에게 건담이 있다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로노클은 건담 타입가 10機以上出ているんですって。ガンダムじゃない。ビクトリータイプだ。その名前は言うな。 하는 식으로 직접 명령하기도 했으며 소설판에선 잔스칼의 장교가 연방에 저항하는 우리야말로 저항의 상징인 건담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죠. 이는 건담이 스페이스 노이드를 위한 반항의 상징이었는데 그걸 어스노이드 레지스탕스에게 뺏겼다는 분노에서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작중에서 나오지 않지만 설정상으로는 포뮬러 시리즈를 개발한 사나리가 개발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연방이 사나리를 잔스칼 제국에 넘기자 대외적으로는 프로젝트를 파기하고 비밀리에 제조했으며 그래서인지 기체 설정엔 이런 흔적이 잘 남아있죠. 단 일부 설정엔 애너하임이 참가했던 말도 있어 작품의 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おかしいよ。おかしいですよ。 기체는 기본적으로 코어 파이터를 중심으로 팔과 몸통이 되는 탑 림, 하체 바텀 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변형 합체해서 모빌스 형태가 됩니다. 당연히 무버블 프레임이 아닌 모노코크 프레임을 사용하고요. 탑 림과 바텀 림은 기본적으로 자동 조종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원격 조종도 가능하며 전투 중에서는 부츠를 미사일처럼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말인즉 코어 파이터가 탑 림이나 부츠화금을 장착해서 전투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작중에선 기존의 건담에선 볼 수 없는 창의적인 전투 방법을 구사하는데, 이런 연출을 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안노 히데아키죠. 이 기체는 무장이 심플한 양산기지만 연출만큼은 정말 화려합니다. 지금은 거장이 된 안노 등 여러 대가들이 온갖 고민을 해서 만든 다양한 연출과 기믹은 정말 눈을 즐겁게 하죠. 여하튼 이런 개념으로 제작된 기체이기 때문에 레지스탕스 리가빌리티와는 부족한 파일럿을 생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13살 소년을 파일럿으로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파츠 구조는 다른 이점도 있는데, 제조 공장을 여러 곳에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소규모 공장에 나눠서 제조하거나 혹은 하나의 공장이 망가져도 다른 공장의 부품을 확보하는 게 가능했죠. 대부분의 부품은 NOIM이 유럽 전역에 있는 공장에 위탁 생산, 하청, 라인셋을 줬던 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조달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또한 조종도 우스오 같은 초등학생도 조종할 정도로 간단해서 이 기체를 탄 크로노클은 이런 기체를 이길 수 있겠냐면서 경악했죠. 다만 쉬운 조종성을 위해서 콕핏의 레이아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 리니어 시트, 전방위 모니터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거니지아의 호환도 생각해서 설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기동사 크로스본 건담 더스트에선 거니지의 팔을 쓴 기체인 빅토리 이지도 등장하죠. 또한 이런 기체라 무장 자체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빔라이플은 거니지의 것과 같은 것을 쓰고 있으며 앞부분을 분리해서 빔 피스톨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리 등의 하드포인트에 수납된 채 그대로 발사할 수도 있죠. 에너지팩을 장착할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내장 제너레이터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빔사벨을 넓게 펼치는 기믹, 그 외엔 하드포인트의 4연장 미사일 포드나 단발식 바주카인 디스포저블 바주카도 사용하는 것 정도겠네요. 또한 나중엔 코어 파이터 자체에 오버햄팩을 장착시켜 코어 부스트로 환장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선 항속거리도 증강되고 화력이 상승합니다. 이 형태를 빅토리 대시 건담이라고 하죠. 가장 눈에 띄는 무장은 베스버와 마찬가지로 메가 입자 가속 기능이 적용된 빔 스마트건인데, 30년 전에 설계된 구형 병장임에도 훌륭한 성능을 증명하여 훗날 양산됩니다. 또한 이 장비는 나중에 유니콘 건담에 나오는 유니콘 건담 2호기 벤시의 주무장으로 계승됩니다. 빔 트라이덴트란 장비도 있는데 역시 빔사벨의 하리센 모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생긴 것 때문에 모노 호시 좌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훗날 건담 GX의 사테라이트 캐논의 별명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기체의 최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기체들은 미노프스키 플라이드를 장비하여 미노프스키 입자를 방출하여 대기권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죠. 물론 우주에서의 기동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빅토리 건담은 정말 작정하고 따지면 설정을 제대로 재현한 키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나온 키트들은 변형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했고, HCUC는 모든 건담을 키트화한다는 건담 빌드 시리즈를 위한 기획 올 건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로소 등장했는데, 이때 다른 건프라와 호환을 위해서 팔을 공용 관절로 내는 바람에 원작대로 재현하려면 개조해야 합니다. MG는 외형과 변형 기믹은 완벽한데 변형기구를 살리느라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작중에서 보여준 일부 연출을 할 수가 없지요. 또한 실제로 만들어보면 정말 불안불안한 키트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건담 키트는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대신 세컨드 빅토리라는 대제품이 있죠. 비록 일반 제품 기준으로 프리미엄 판단이 한정이긴 하지만 희한하게도 기체 자체가 거의 신규 조형입니다. 심지어 얼굴은 V2 건담과 똑같은데도 금형을 새로 파서 디테일이 더 좋으며 관절 등도 개량하여 가동성 또한 개선되었죠. 심지어 원본보다 색이 화려한데 색 분할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 빅토리 건담 프라모델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두절미하고 세컨드 빅토리를 추천합니다. 키트 만족도는 오히려 후계기인 V2보다 더 나을 거예요. 빅토리 건담은 작중에서 전투 장면이 건담 중에서 수위에 들 정도로 유니크하고 화려한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수한 스태프 덕분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인 가도키 하지메 덕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복잡한 기체를 선호하는 그지만 당시의 결과물은 스테이메인처럼 심플한 기체였는데요. 빅토리도 마찬가지라 기체가 심플하니 작화 부담이 줄어들고 작화 부담이 줄어드니 화려한 연출이 가능했죠. 이 기체는 잔스칼의 일반기보단 강하지만 지휘관기에 비해선 성능이 명확히 떨어지는데요. 우소는 이 부족함을 다양한 전술로 보완해서 채웁니다. 이러한 화려한 연출은 우소의 응용력을 보여주게 한 것이기도 하죠. 원래 토미노 감독은 이 기체의 후속기로 V2 건담이 아니라 세컨드 빅토리란 빅토리 건담의 강화형을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소설판에선 이 기체가 후계기죠. 출력,
화력, 방어력이 올랐지만 기동성은 반대로 떨어졌는데 출력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기체가 분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아예 새로운 프레임을 사용하는 V2 건담을 개발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왼쪽 어깨에는 미노프스키 실드, 오른쪽 어깨에 메가 빔 캐논을 장비하고 있는데 이는 V2와 비슷한 형태지만 성능은 약간 떨어집니다. 토미노 감독은 스폰서가 원했던 완구 같은 V2 건담을 싫어했는데 완구 같은 기믹이 마음에 안 들었다네요. 그래서인지 자신이 손볼 수 있는 소설판에선 이 세컨드 빅토리가 마지막 국면까지 활약합니다. 하지만 이후 토미노 감독이 건담에서 물러나면서 이 기체는 말 그대로 환상의 기체가 되어버리지만 게임인 SD 건담 G 제너레이션 오버월드에 등장하면서 모형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이후 건담 빌드 다이버즈에도 등장하는 등 관계자들의 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빛의 날개를 가졌지만 프레임의 문제를 가진 과도기적 결함기라는 설정은 후쿠다 감독이 데스티니 임펄스로 그대로 오마주했죠. 저도 V2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역시 세컨드 빅토리가 심플하고 멋있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